영포는 유드. 기아. 자, 오늘은 좀 우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좀 분위기를 계속 바꿔봤는데 오늘 조금 특이해요. 앞에 티타임 차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잘 나오셨으니까 두 분 소개 안 할게요. 홍차죠, 이거? 예, 홍차네요. 맛있다. 역시 영국 분은 홍차를 바로 맛을 아시는구나. 자, 힌트는 바로 이 찻잔에 숨어 있습니다. 자, 사실 뭐 국기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뭐 힌트 이런 게 의미가 없는데 어느 나라 드라마냐? 홍차를 사랑하는 나라 영국 드라마 어떤 드라마죠? 만나보시죠. Sorry about that, I'm a lawyer. Well done, Will. The world is broken. Why do you do it? Because everyone deserves a defence. But it's been duly picked up by the print media, all of which is now permanently tainted. Mr. Foyle cannot be given a fair trial. And so, as a result, I have no alternative but to discharge the jury and release the defendant. You should be ashamed of yourself. Will, good man. Thank you, my friend. Pleasure. Take care. You're defending him. What can I say? Everyone deserves a defense. Mr. Burton will not be in court. As he's a witness, he cannot act for the Crown in. So he just has to watch. You get caught trying to influence the case, you're jeopardizing the entire enterprise. You're the only witness, so hands off. You let that man in, you're risking everything. I mean it, don't be alone. They don't have an ounce of mercy in them. They can be very manipulative. We have to stop her. It's a wee bit late for that. She's twisting the facts around to make them wrong. If defense had a problem, they should have argued it at the appropriate time. And The issue has only just come to light. there is compelling evidence. When you killed her, did you die quickly? How do you live with yourself? I'm just full of surprises. Hello, sir. Hear me? 기존 법정 스릴러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에스케이프 아티스트. 아, 바로. 예. 제가 일부러 그 폴 매튜스를 좀 짜증나게 하기 위해서 네. T 발음을 생략했습니다. 그 미국인들이 T 발음 생략하는 걸 영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티스트. 자, 오늘 영국인의 시각을 대표해 주실 유드피아 단골 손님 폴 매튜 박수로 마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감탄사가 아이고가 나오는 게 너무 웃기다. 오늘 또 나와주셨죠? 김선영 평론가님 모셔봤습니다. 홍차 평 좀 해주세요. 영국인으로서. 왜냐하면 네. 홍차는 영국의 음료예요. 대표적인 음료. 우리 한국 생각했을 때 뭐 소주, 막걸리 아니면 오비차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국은 맥주와 홍차. 제가 얼마 전에 또 영국 또 갔다 온 얘기를 또 잠깐 하자면 영국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예. 두 부부가 버스에서 저를 보고 김지우 씨 이렇게 알아보신 거예요. 한국 부부. 한국 부부가. 예. 그래서 한국 돌아오는 길에 너무 만나서 반갑다고 선물을 바리바리 싸준 거예요. 영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걸로 싸주셨는데 거기 절반 이상이 홍차였어요.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리고 저도 영국 갔다 왔을 때 꼭 홍차 사야 돼요. 우리가 홍차 얘기를 왜 계속 이렇게 하냐면 오늘 드라마에서 홍차가 자주 등장해요. 예, 음모의 중심에 또 홍차가 있죠. 여기. 오늘 드라마는 법정 스릴러 장르이긴 한데 조금 특이해요. 좀 반전도 숨어 있기도 하고. 네. 법정 스릴러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재밌는 게 이제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두뇌 싸움, 고도의 심리전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드라마
드라마는 독특하게도 이미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인이기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제가 맞아요. 그런 살인마를 피고인으로 둔 변호사인데 또 이 변호사는 진실에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죄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기존의 법정 스릴러와는 좀 다른 설정에서 출발을 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이 나중에 보면은 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치가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반전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독특한 법정 스릴러라는 점 주목하고 보시면 재밌습니다. 독특한 법정 스릴러. 이스케이프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드라마 속 내용도 보고 문화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주인공이에요. 정말 승률 100%였나요? 그죠?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자기가 계속 자랑스러워하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셨듯이 누가 봐도 살인자인데 그 살인자의 변호를 맡았어요. 네. 그냥 승률을 위해서 일단은 이기고 봐. 그래서 이기고 보는데 누가 봐도 살인자죠. 그러니까 참 이게 대놓고 악역이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이게 심각한 악일 수 있다라는 걸 이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법꾸라지라는 신조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법망을 피해서 막 빠져나가는 법꾸라지처럼 법꾸라지. 요리조리. 이 작품에서도 이제 고도의 법적인 지식과 법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범죄인까지 무죄로 만들어내는가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이 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 그 영국 법조계는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전통을 가진 법조계 중에 하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직도 재판을 하러 갈 때 가발을 쓰고 간다든지 진짜 신기하더라. 아니면 그 판사를 부를 때 저지라고 안 부르고 롤드라고 부른다. 롤드는 원래 영주님이란 뜻이거든요. 네. 법정 시작할 때 Her Majesty's Court is now in session. 그러니까 여왕님의 법정이 이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변호사들 보면 다 동창이거든요, 서로. 내가 얘보다 이렇게 맞아요. 더 뛰어난 변호사야 된다. 그런 자기네들끼리 동창들끼리 어떤 미묘한 기싸움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체제 안에서 정의는 어디로 갔느냐. 예, 요런 거를 갖다가 이제 저는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로 보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법정 드라마, 법정 스릴러 되게 좋아요. 영국 것만 말고 모든 것은 한국 것도 그 옛날에 그 안성기 영화 그 무르진 화살? 무르진 화살. 영화는 되게 좋았어요. 그것은 뭐 실제 이야기, 네. 이것은 픽션이요. 하지만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변호사 인생 따라갔어요. 네. 짧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법정 씬이 전 되게 특이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발을 쓰고 나와요. 네. 마치 모차르트 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특이했는데 좀 한국이랑 영국이랑 많이 달라 보였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스템은 완전 달라요. 그 드라마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변호사 2명 있었어요. 그 대머리 아저씨 자기 솔리시터예요. 네. 솔리시터는 변호사지만 판사 앞에 안 가요. 솔리시터 먼저 클라이언트랑 다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 베리스터 그 윌 인물의 네. 작업은 뭐 판사 앞에서 가요. 다 법정 뭐 일이 해야 돼요. 드라마에서는 이제 법정 변호사, 사무 변호사 이렇게 진짜 변호사 똑같은 변호사구나. 영국 법정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의 법 체계가 다른 어떤 나라의 법 체계하고도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그게 이제 우리나라부터 유럽까지는 대체로 우리가 법을 갖다 코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법이 정확하게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불법이고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합법이고 그냥 끝. 근데 영국은 변호사들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철학적 논란을 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서 해석을 하면 이게 오류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다른 변호사들을 통해서 좀 시각의 균형을 잡자 이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잖아요.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법이 근데 너무나 허점이 많은 거죠. 왜냐면 이 주인공 윌이라는 인물은 상위 40등까지 변호사를 뽑는데 네. 거기에서 그 1등. 1등. 을 해요. 이런 톱 변호사들조차도 그런 순위를 신경을 쓰면서 자신의 성과에 또 열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어떤 법의 진실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변호사 제도가 어떻게 윤리를 배반하는가 이런 과정을 또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법을 보는 시선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어때요? 영국에서 실제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아주 높은 사람이요. 우리 영국은 원래 클래스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워킹 클래스, 미들 클래스, 아빠 클래스 있어요. 그래서 워킹 클래스는 뭐 노동자. 그리고 미들 클래스는 그 중산층? 중산층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달라요. 선생님은 어떤 클래스요?
원래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들 클래스인데 네. 영국에서는 워킹 클래스. 워킹 클래스 맞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 선생님은 워킹 클래스. 그러니까 노동계층에 속한. 네. 미국 사람이 I'm from middle class 그럼 우리랑 똑같이 그냥 뭐 아파트 한 채 있고 차 한 대 굴린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영국에서 he's from middle class 그러면 귀족 자기는 없으나 돈은 무지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들 클래스랑 굉장히 다르더라고. 네. 아니 근데 뭐 지금 이런 계층도 너무 확연히 차이가 다르고 법조계 체계가 일단 달라요. 살짝만 들어도 다른데 법정 드라마도 확실히 한국 드라마랑 많이 다르긴 해요. 그죠? 네. 원래 우리가 법조인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면 이게 전문직 드라마라고 해서 또 전문직에 대한 어떤 동경이나 이런 게 반영이 돼 있어요. 네. 국내 드라마에는 이 주인공의 능력을 더 좀 과장을 해서 좀 히어로에 가까운 그쵸.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거든요. 가령 이제 복면검사의 주상욱이라든지 뭐 무법 변호사의 이준기처럼 액션 히어로처럼 그려지기도 하고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 씨처럼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물론 천재적인 변호사이긴 하지만 그 주인공의 능력보다는 어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치열한 공방전, 논리 싸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긴장감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법적인 지식과 용어에 기반해서 공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적인 쾌감을 유발하는 그런 작품인 거죠. 맞네요. 자, 영국 독특한 법정 스릴러 에스케이프 아티스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유드픽 볼게요. 여기서부터 좀 윌의 캐릭터가 그렇게 윤리적인 캐릭터만은 아니라는 게 보여지죠. 검거당하는 장면인데 아침은 좀 먹자고요. 그래서 파리를 정말 사이코 아닌가? 막 Safe at the bottom of a shark tank. You don't call for Paul Daniels. You call for Houdini. Oh. Did you look at these pictures?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윌이 좀 그 끔찍한 현장 사진 같은 걸 보고 약간 망설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장기를 활용을 해서 이게 화려한 법적 기술을 이용해서 좀 법망을 빠져나가죠. I don't like people very much. I'm just not a very nice person. Silence, please. It would be convenient. 그리고 유죄 무죄 판결이 안 나게 하는 게 이 사람의 스킬이잖아요. 네, 그냥 무효화 시켜버리는 거 재판 자체를. 어떤 법적인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서 승률을 올리는 그런 변호사라는 거예요. Thank you, my friend. 저게 이제 모든 사건의 발단이죠. 악수를 거부하는 거. 저 악수 장면에서 아 진짜 쟨 살인자구나 확신이 들었던 장면이에요. 천재 변호사 역할 맡은 윌 버튼 연기한 데이비드 테넌트. 영국에서 거의 탑스타 수준의 뭐 아주 유명해요. 왜냐하면 뭐 독도 후대네요. 저는 데이비드 테넌트 너무 사랑해요. 연기 너무 잘했어요. 네. 그리고 자기 카리스마 너무 특별해요. 그리고 아마 그 이분이 그 셰익스피어 컴퍼니 출신이어서 네. 그래서 아마 또 연극 또 네. 연출가이자 배우인 극단 폴 출신. 매튜 씨가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스타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연기력도 대단한 배우인데 덕후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영국 배우 중에서 국내 가장 팬덤이 두터운 배우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비드 테넌트인데 보통 연극 무대에 서려면 2-3시간 안에 고도의 연기력을 쏟아붓잖아요. 네. 이 윌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곡선이 맞아. 또 상승, 네. 하강 이게 맞아요. 굉장히 높낮이가 분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입체적인 인물의 변화를 굉장히 뛰어난 연기로 보여주죠. 잔혹한 살인범으로 나왔어요. 리안 포일 역의 배우는 대체 누군가요? 유명하신 분인가요, 그분도? 데이비드 테넌트만큼 아니에요. 저런 배우는 얼굴 많이 봤지만 이름도 네. 기억 안 나요. 그런 배우구나. 그래도 아. 토비 있으시죠. 캡벨이라는 배우인데 실제로도 뭐 모션 캡처 전문 배우로 유명해요. 우리가 모션 캡처라고 하면 골룸을 연기했던 앤디 서키스가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분이 뭐 홍 스컬 아일랜드라든지 뭐 혹성 탈출이라든지 그런 작품의 모션 캡처 전문 배우고 혹성 탈출해서 왜 본 얼굴 같지?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극 중에서 너무 소름 돋았던 장면 아까도 나왔지만 밥 먹을 때 뒤에 새를 기르고 있었어요.
새를 기른다는 걸 보여주는 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이 굉장히 좀 반사회적인 성향을 지닌 인물인데 네. 그거를 살짝 좀 위장하는, 왜냐하면 이 새를 잘 키웠다고 훈장 같은 것도 또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위장 전략으로 또 쓰이기도 하는데 이 리안 포일이 나중에 이제 맥이라는 변호사를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딴 얘기를 하거든요. 뭐 비 오는 날 진흙탕에 갇힌 작은 짐승들을 봤는데 너무 슬프다. 근데 말은 슬프다고 하지만 이 인물이 말하는 그 작은 짐승의 이미지가 그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새들과 또 이 인물이 살해한 피해자를 그 묘사가 완전히 겹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어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좀 네. 보여주는 그런 장치이기도 해요. 영어에서 그 뻐꾸기나 이런 종달새에 관련된 단어들이 광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날아간 새. 그렇죠. 뻐꾸기 둥지가 거기서 정신병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새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적 상징성도 있고 네. 또 이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되는 것을 갖다가 행동 반경을 줄이고 속박하고 자기가 통제하는 걸 즐기는 그런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 맞는 것 같아요. 오, 이런 심리를 새로 표현할 수가 있구나. 오, 재밌네요. 어쨌든 이 드라마는 보면은 대체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변호사고 범죄자는 범죄자고. 근데 여기는 보면 변호사가 범죄자한테 쫓기고, 그다음에 변호사가 범죄자를 또 쫓아가고, 네. 그다음에 변호사가 범죄자가 되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하던 그 왕자와 거지처럼 네, 어, 쫓기고 바뀌고 변호사를 계속 갖다가 네. 범죄자 위치에다 놓고 범죄자를 갖다가 오히려 쫓아가는 사람의 위치에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보다 코행이와 쥐 생각했어요. 통과제리. 처음에서 포일은 완전 코양이에요. 그리고 윌은 쥐. 하지만 나중에 윌은 코양이 됐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바뀌었을 때. 왜냐면 솔직히 두 인물이 너무 비슷해요. 아니, 목적만을 위해서 가는 두 사람이긴 했어요. 그 두 캐릭터의 관계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윌과 리암을 모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좀 빛과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인데 네. 대조적인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만 사실은 둘 다 어떤 피해자의 상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네. 윌 같은 경우도 그거를 무시하고 그냥 변호를 하고 그러네. 또 리암은 더더욱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리암이 처음에 윌을 만났을 때 당신에게서 내 모습이 투영돼 보인다는 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암은 알아본 거죠. 네. 나 같은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윌이 그 악수를 거부할 때 거기서 커다란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윌에게 크나큰 어떤 위기를 가져오게 되죠. 박수 하나가 정말 크나큰 위기를 낳게 되는데 다음 유드픽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보여주세요. 와, 아주 사랑스러운 커플. 그래서 나중에 네. 와이프는 죽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그 집에서 대화를 안 했으면은 초급 영어 회화를 가르쳐주면서 대화를 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지금 가족이랑.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정말 현란한 말발을 자랑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인간적인 소통이 너무 부족한 거죠. You can always come and see us. You know where we are. 일화 때 엔딩 장면이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둘이 경쟁을 한다고 흥미진진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나오는 게 다 동창들이어가지고. You're playing it very cool. Cool? Oh, this whole top 40 nonsense. He's the patron saint of lost causes. Because everyone deserves a defense. 아깝게 1위를 놓친 맥이 이제 좀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You're working late. Don't make the same mistake. I will. I mean it. Don't be alone. Oh, God. I'm just completely... Welcome home. 제일 무서웠어요. 전 설마 했는데 Cross the line. 와, 장면 하나하나가 소름 돋네요. 그 짧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한 인상을 안겨준 배우거든요. 저는 연기를 이 너무 배우 잘하죠. 되게 좋아해요. These people, these lawyers, Eileen, they can be very manipulative. 제일 끝에 우리 유드픽 마지막 장면에서 본 아이린 모리스. 아이린 모리스의 연기는
와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말 미친 조연들이 있어. 생 중에 이정은 씨도 살짝 생각이 나고. 아니면 드라마 속에서 배혜선 씨도 아까 저런 연기를 좀 잘하시는 것 같고 유독 연극 배우들은 믿고 보는 연극 배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그 연극 전통이 굉장히 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워낙 국가적인 영웅이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학교 극단부터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올라온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네. 뛰어난 배우를 배출할 수 있는 어떤 사회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극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연기를 보는 재미도 상당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그 아일린 모리스 역을 맡은 이제 모니카 돌란이라는 배우잖아요. 네. 정말 신 스틸러가 뭔지를 너무 이 잘했어. 드라마에서 완전히 네. 사실 나오는 장면은 별거 없어요. 근데 너무 강렬하죠. 이 드라마에서 좀 굉장히 또 어떤 사건의 향방에 변수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배우의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연기를 소름 끼치게 잘 해냈어요. 다양한 연기를 짧은 순간 많이 보여줬는데 예. 어디 자주 나오는 배우예요? 이 배우는 드라마만 하는 사람 아니야. 코미디도 많이 해요. 아 진짜. 그리고 되게 웃기는 아줌마예요. 코미디 나왔을 때 너무 가볍게 연기해요. 하지만 드라마 했을 때 그거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이제 아주 네. 센시티브한 맞아. 연기는 묘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또 말도 많이 안 해요. 맞아. 하지만 다 있어요. 아니 어떤 캐릭터에 좀 눈길이 좀 가셨어요? 네, 전 또 인상적인 캐릭터가 이제 매기 가드너. 계속해서 매기. 이제 윌과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캐릭터인데 그 아까도 말했듯이 리안 포일과 윌은 악수를 거부해가지고 비극을 초래하는데 네. 이 똑같이 리암이 이 매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굉장히 테스트하는 듯한 눈길로 사람을 꿰뚫어 보잖아요. 네. 매기한테 이렇게 손을 건네는데 매기가 그 의도를 살짝 간파하는 듯하면서 이제 악수를 하고 나중에 안 보일 때 손을 소독제로 이렇게 막 닦아내는 네. 맞아. 어떻게 보면 처세술은 윌보다 한 수 위 그러네. 능력도 있고 윌 같은 경우 이제 똑같은 능력을 가진 변호사인데 윌은 어떤 백인 남성의 전형적인 어떤 엘리트 남성의 너무 그 성공, FM이었어. 그렇죠. 성공의 정석대로 그냥 네. 코스를 밟아가잖아요. 근데 이 인물은 여성이고 또 흑인이기 때문에 아마 받는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야심을 불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여서 한편으로는 좀 저는 이해가 갔어요. 뭐 매기는 뭐 우리 뭐 연기 믿을 수 있는 배우 얘기하면서 이분도 소피 오펜에도 네. 배우는 원래 잘해요. 그 옛날 15년 전부터 호텔 로완다 나왔을 때 네.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연기는 죽인다. 그리고 오스카 노미네이팅도 됐어요. Best Supporting Actress 노미네이팅 됐다. 그리고 나중에 또 브로드웨이 가서 토니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 텔레비 뭐 영화 나왔을 때 믿어요. 완전 잘해요. 네, 유드픽 점점 더 흥미로워집니다. 마지막 유드픽 화면 보시죠. Accused of a crime, you are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nd make no mistake, not a shred of what you've heard from my learned friend acting for the prosecution has given any proof at all. Wherever you go on the internet using a computer, you leave footprints, is that correct? Yes, it is. Did you establish that Mr. Foyle had actually visited any of those websites that pertain to those images? No, but his credit card. Thank you. Is it possible that his car details were falsified at that point? When you found her body, who did you see in the window? I saw Liam Foyle. You had no doubt whatsoever it was him. Yes. In a dark room, in the shock and trauma of finding your wife in a pool of blood on the floor, holding her in your arms, still unclear as to where your son was, you look up at the window and you see a man. But it wasn't that man. Was it, Mr. Burton? You just wanted it to be. I'm a lawyer. I have lived and believed in the law all my life. I risked my life to save the man who took away my heart. My compass, my anchor, my best friend. 법정에 계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저는 약간 따뜻한 말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알아달라라는 식으로 긴 대사를 했는데 그때도
와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연기 잘하신다. 저 장면이 또 중요한 이유가 윌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평생 나는 법률에 살고 법률에 좀 헌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은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윌은 그 전까지 그 법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했었고 그 법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서 자신을 또 위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인물에 의해서 어떤 법의 모순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전까지 갈고 닦아왔던 모든 기교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그 법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여 넘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법에 대한 신랄한 냉소 이런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좀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스코틀랜드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짠단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살인형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형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면 텍사스에서 재판을 안 받게 하느냐. 네. 이런 이제 jurisdiction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공방을 벌이는데 네. 이제 미국은 제가 살다 온 데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 스코틀랜드라는 jurisdiction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왜냐면 우리 지난번 Keeping Faith 얘기하면서 우리 영국의 네 나라 얘기했어요. 예. 그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법으로 잉글랜드하고 웨일스 법은 똑같이 해요. 하지만 스코틀랜드 법은 완전 달라요. 네, 스코틀랜드 법은 스코틀랜드 법으로 해야 돼요. 네. 잉글랜드 법은 잉글랜드 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잡았어. 스코틀랜드 법으로 해야 돼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라는 거를 알았던 거죠.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데이비드 테넌트가 고향이 스코틀랜드라고 들었어요. 독도 나왔을 때 완전 런던 바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비드 테넌트 처음 봤을 때 그냥 런던 사람 생각했어요. 완벽하게 네. 영국 바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코틀랜드 바람은 너무 아름다워요. 보통 사람 발음보다 훨씬 더 뭐 좀 연극적인 느낌 나와요. 네, 되게 좋아요. 많이 달라요? 스코틀랜드 말 몇 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뭐 좀 생각해봐야 돼. 잉글랜드 말로 한마디 하고 스코틀랜드 말로 하고. 네, The rain in Spain falls mainly on the plain. 이것은 잉글랜드 발음이에요. 네. 그다음 스코틀랜드는 좀 들어가야 돼. The rain in Spain falls mainly on the plain. 악센트 들어가는 게 네, 다르구나. 그리고 그 뒤로 올라. 뒷동들이 이렇게 plain, 아. plain 말고 plain. 언니야 뭐 네, 이렇게 그런 약간 차이.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회짜리긴 하지만 이 사회 그때 어떻게 보면 짧은데 이 짧은 드라마 회차 안에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고 잘 나가던 변호사 윌이 갑자기 피고인석에 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말이 또 어떤 큰 반전이 있을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죠? 본방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죠. 채널 U 여러분 채널 U 본방사수 하시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근데 국중 주인공 윌이요 또 파티를 갑니다. 옥스퍼드 그 동창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인 거죠. 근데 되게 화려하고 무슨 어디 뭐 연회장에서 개최하는 파티 같아요 정말. 뭐 이거 영국 스타일이요. 영국 스타일 원래 다 파티 이렇게 하나요? 모든 대학교 안 그래요. 하지만 특히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이렇게 오래된 대학교들이 이렇게 화려해요. 전통이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 같이 모였을 때 특별한 옷도 입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음식도 아주 특별해요. 그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만 맥주 먹어요. 원래 맥주들이 여왕의 동물들이에요. 맥주를 먹어요? 하지만 근세는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 있어요. 옥스브리지. 옥스브리지? 네,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같이 만든다는 우리나라 뭐 거예요. 스카이 이런 거 같은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학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평이 있지만 네.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학연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영국은 일단 진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이 아니면 뭐 정치 같은 입문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 진짜. 예, 자부심이 장난 아니겠다 거기 나오면. 예, 거기다 이제 그 아까 옥스퍼드 말씀만 하셨는데 고등학교도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쭉 같은 집에서 살아온 애들이 그저 그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 그러네요. 끈기를 가지고 있죠. 아 실제로도 엘리트들의 파워가 상당할 것 같은데. 진짜요. 우리 뭐 올드보이 네트워크 얘기했을 때 영국은 진짜 강해요.
뭐 우리는 대통령 없지만 네. 우리 원래 수상 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 있어요. 그쵸. 우리 지금 몇백 년 동안 56명, 42명은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갔어요. 3분의 2 그러네요. 옥스퍼드하고 케임브리지 갔어요. 반 이상 과반수이죠. 네. 옥스브리지 아까 얘기했던 옥스퍼드랑 네. 캠브리지 그쪽에 미국인이 만약에 영국 쪽에 소속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영국 사람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종차별 안 하고 싶지만 네. 아 지금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이 아리스트 영국 사람보다 눈치가 없어요. 예? 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은 한국 사람처럼 눈치 강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래 상황 한번 해줘. 지금 영국 파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미국에서 중고등대학교 나왔으니까 네. 제가 이제 영국에 왔습니다. Hey, yo, Paul. Yo, what's up, man? How's it going? Hey, give me 5, man. Come on, man. Give me 5. Don't leave me hanging. Come on. Come on, man. I don't hit. Man, you gonna eat this? If you would like to have some, no, don't look that. Please use the fork. No fingers. Why? No fingers. It's more convenient, man. 하필이면 또 오늘 그렇게 입고 왔어. 맞아. 건들건들하게 입고 왔어. 이런 약간 이런 관계다. 되게 예의를 중시하는 게 딱 그냥 보이네요. 아니 저번에 영어를 알려주셨는데 그때 영국에서 사용했던 귀족들이 쓰는 양반 영어를 좀 알려주셨는데 엘리트들이 쓰는 영어 지금 살짝 들어만 봐도 너무 교양 넘치고 완전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 쓸 것 같은 그런 영어인데 좀 알려주실 만한 영어 있을까요? 엘리트 영어. 뭐 엘리트 영어 아주 딱딱해요. 왜 손이 다 이럴까? 왜냐면 엘리트는 이렇게 딱딱해요. 이거 진짜 쇠처럼 딱딱딱딱딱딱딱. 어떻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좀 영어 이렇게 해요. 하지만 엘리트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 그러면 안엘리트 한번 보시죠. Yeah, when you go to Spain, man, it just rains on the plane. You know what I'm saying? 정말 꼴보기 싫은 영어 했었잖아요. 그거 한번 엘리트 버전으로 한번. If I'm to explain to you that the rain which finds itself upon the plain of Spain is always in that fashion. 그냥 눈빛만 봐도 지금 제압이 돼갖고 어디. 지금 저는 영어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내기가 예. 그중에서 홍차를 되게 좋아해요. 또 영국 귀족들은 홍차를 먹을 때 꼭 새끼 손가락을 여러 번 드시더라고. 폴씨 봐봐, 폴씨. 홍차를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의미심장한 소재로 그죠 소품으로 좀 쓰이긴 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 만났을 때 첫 질문은 뭐예요? 밥 먹었니? 밥 먹. 그래요. 밥 먹었어요? 밥 먹었니? 우리 영국 사람은 네. 첫 질문은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누가 집에 오면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래요. 모든 것은 차부터 시작해요. 우리 홍차. 영국 사람들이 차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면 처음에 영국 친구를 만났으니까 Hey, do you want a cuppa?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cup of what? 그러니까 cup of 그냥 컵. cup of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한 잔 할래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뭐 do you want a cup of wine or do you want a cup of coffee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do you want a cuppa 그러면 그냥 무조건 홍차라는 뜻이래. 아 진짜요? 네. 네, 왜냐면 모든 사람 먹어요. 그리고 만든 방법도 특이해요. 홍차가요? 솔직히 오늘은 좀 눈치 없었어요. 우유 없어요. 우유? 영국 밀크티. 홍차 먹었을 때 밀크티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들이 우유 없이 먹어요. 레몬 같이 먹어요. 영국 사람은 홍차하고 우유 꼭 같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네. 이런 것은 먼저 뭐 티 넣어요. 그다음 우유 넣어요. 우유 먼저 안 돼요. 이런 싸움 날 수 있어요. 이거는 기호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네. 근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제 영국에 가면 네. 그 브렉퍼스트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 하이티. 하이. 네. 상류층이라고 하이티. 영국의 유명한 전통 있는 호텔을 일부러 찾아가서 네. 하이티 체험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요. 아주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원래 2접시 말고 4개, 5개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케이크만 아니야. 케이크하고 스콘하고 샌드위치, 뭐 훈제 연어 샌드위치, 그리고 오이 샌드위치. 오이 샌드위치. 오이하고 버터하고 빵. 그게 맛있어요? 별로요. 아니 브리튼 그 섬에 놀러 갈 때 네. 여성분들은 대체로 잉글랜드를 가고 싶어 하죠. 네. 근데 남자들은 스코틀랜드를 가고 싶어요. 위스키 투어 때문에. 그래 이거 스코틀랜드 특징이에요. 골프하고 위스키 때문에. 근데
스코틀랜드에 가면 이제 뭘 먹어야 돼요? 그래. 뭐 위스키도 좋아요. 네. 위스키 당연히 좋고. 사와야지 거기 가면. 네, 음식적으로 하나는 뭐 한국 사람 익숙한 쿠키는 숏브레드. 이 숏브레드는 네.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쉽게 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상은 하지만 재미있는 음식 하나 있어요. 어떤? 해기스. 맞아,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 해기스? 한 번도 네. 본 적이 없어요. 이거 한국에 제일 가까운 음식은 순대예요. 순대? 하지만 해기스는 양배, 내장하고 양고기하고 보리 넣어요. 그다음 삶아요. 잘라요? 똑같네요 거의. 거의 정말 하지만 순대네요. 피 안 들어가요. 아 피만 안 들어가고. 오. 되게 맛있어요. 하지만 어떤 해기스. 사람은 좀 무서워요. 해기스. 아니 순대 네.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먹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지나칠 수 없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평점 5점 만점에. 우리 데이비드 테넌트 연기 얘기했을 때 5점. 끝. 완벽. 그걸로 끝. 하지만 드라마 얘기했을 때 3.5점이요. 왜 이렇게 깎았어? 너무 짧다. 너무 짧아서. 예, 이거 4편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는 데이비드 테넌트 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일찍 끝났어요. 시즌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제 생각에 이런 이야기 다 끝났어요. 왜냐면 구조상으로 이미 너무 완벽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드라마의 극본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몇 번의 반전이 있는데 이게 윌과 리암의 위치가 완전히 이렇게 뒤바뀌면서 윌이 기존에 있던 세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너무나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네. 저는 극본에 가장 큰 점수를 줘서 4.8 정도 주고 싶어요. 저도 한 4.8 정도 주고 싶은데 저는 한 2회 때부터 깜짝깜짝 놀랐던 포인트들이 4회까지 끊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4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까지도 와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점수를 깎은 이유는 변호인에서 나오는 송강호 씨의 연기를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봐서 그런 막 높낮음에 제가 익숙해져 있나 봐요. 변호 그 법정에서 막 지르고 막 해야 되는데 한국 드라마 네, 같아서. 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냉정해 보여서 좀 깎았어요. 몇 점 주실래요? 저는 4점. 4점? 네. 오히려 왜? 저는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 물질주의.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전에 했던 독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 어. 일단 700억이나 들었기 때문에 745. 예,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고려해서 높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이것은 조금 버젯이 스토리, 줄거리 이런 걸로는 완벽했어요. 네. 근데 그 1점은 현란한 볼거리. 어.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현란한 그런 게 볼거리가 없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눈이 너무 높아졌어요. 다음 시즌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예. 그리고 또 다음 시즌에 또 다른 스토리로 한 번 더 다뤄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독특한 법정 스릴러 이스케이프 아티스트 함께 하셨는데요. 더욱더 뭐 반전이 있는 더욱더 재밌는 드라마 이스케이프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유드피아 다음에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